이 나이에 친구 정리한다고요? 너무 늦었다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멀리해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끊지 못해 계속 상처받는 관계도 있죠. 중년이 되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자존감을 깎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중년이 되면 인간관계가 재정비되는 시기입니다. 유형별 특징부터 실제 사례, 나에게 끼치는 영향, 전문가의 조언, 대처법 등을 모두 다루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년에 꼭 멀리해야 할 친구 유형 탑10을 소개합니다. 1. 늘 비교하는 친구. 늘 비교하는 친구는 당신의 삶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갉아먹는 유형이에요. 걔는 이번에 승진했다던데 넌 아직이야? 너 아직 그 차 타? 누구는 벤츠 뽑았던데. 이런 말들이 일상이죠. 겉으론 관심인 척하지만 결국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의식적 공격이에요.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대 직장인 김영수 씨는 고등학교 친구와 1년에 두어 번 만나 술자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친구는 야, 우리 반 애들은 다 자식들 외국 보내던데 넌 뭐하고 있냐? 아직도 월세 살아? 나 이번에 상가 하나 더 샀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교를 던지죠. 처음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지만 점점 만남이 부담되고 자존감만 낮아졌어요. 이런 유형의 친구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에 대한 불필요한 조급함이 생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로감만 쌓이게 되죠.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중년의 비교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에 민감한 친구를 곁에 두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감과 불안이 커집니다. 심지어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접적인 대결보다 거리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나는 비교하는 대화가 좀 불편하더라는 식의 정중한 표현으로 신호를 주세요. 만남 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세요. 무엇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해요. 2.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친구.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친구는 무슨 일이든 자기 탓은 절대 하지 않아요. 늘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세상에 억울한 일만 가득하죠. 나는 원래 잘 되려던 사람이야. 근데 그 상사가 날 망쳤지. 우리 집은 내가 잘 되면 꼭 누가 발목을 잡아. 모든 이야기가 결국 나는 피해자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씨 54세는 동창회 모임에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 어씨에게 지쳐갑니다. 남편이 나한테만 무관심해. 나는 진짜 노력했는데 회사가 나를 몰라줘. 심지어 본인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그건 다 내가 착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요. 처음엔 위로했지만 5년째 같은 말만 반복되니 듣는 사람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되고 나만 괜찮은 걸까? 라는 불필요한 죄책감이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면서 친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남에게 넘긴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도 삶에 대한 책임감을 잃고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감은 하되 해결사 역할은 하지 마세요. 대화 중 반복되는 피해자 발언에는 적당한 선을 그어주세요. 그런 이야기 계속 들으면 나도 좀 우울해져라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보세요. 피로감을 느낀다면 만남의 주기를 늘리거나 전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술 마실 때만 연락하는 친구. 술 마실 때만 연락하는 친구는 평소엔 조용하다가 퇴근길이나 금요일 밤에만 연락 옵니다. 야, 오늘 한잔 어때? 어이 사람 죽는다. 얼굴 좀 보자. 술 없인 대화도 만남도 없는 친구죠. 우린 친구가 아니라 술자리 동료일 뿐입니다.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 57세는 예전 직장 동료 B씨와 20년째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 오는 건 늘 저녁 8시 이후 그것도 한잔할까? 라는 메시지뿐. 술자리에서의 말동무일 뿐. 정작 아플 때, 일이 힘들 때는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얘한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매번 마시다 보면 간 수치,
혈압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죠. 감정 소모가 큽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서 푸념과 험담만 듣게 됩니다. 실속 없는 관계에 시간과 돈을 씁니다. 다음날 숙취만 남고 관계는 그대로예요. 결국 정서적 공허함만 남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중년기에는 체력과 간 건강 모두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한 술 친구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게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절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제는 건강 생각해야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한 번쯤 술 말고 만나자고 제안해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대낮 커피도 마실 수 있어야죠. 연락이 계속 술자리일 뿐이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4. 항상 자랑만 하는 친구. 항상 자랑만 하는 친구는 말끝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나는 그런 걱정 안 해, 나는 미리 다 해놨어.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이 친구는 말합니다. 그걸 왜 힘들어해? 공감은 없고 우월감만 가득한 자랑 머신이죠.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씨 55세는 30년 친구인 수경 씨를 매달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남편 승진, 자녀 대학, 최근 다녀온 해외여행, 새로 바꾼 명품백까지 숨 쉴 틈도 없이 자랑 퍼레이드. 정은 씨가 요즘 좀 우울해서라고 말했을 때 수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적 없어. 그날 정은 씨는 집에 돌아오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존감이 깎입니다. 감정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내 이야기는 흘려듣고 자기 자랑만 반복하니까요. 내 이야기는 흘려듣고 자기 자랑만 반복하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이야기를 못하는 친구가 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랑이 많다는 건 불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늘 피해자가 되는 관계라면 관계의 건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부러 칭찬하거나 반응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정도로 담백하게 넘기기. 마음이 힘들 땐 피하는 것도 방법. 진짜 위로받고 싶을 땐 공감해줄 사람을 만나세요. 자랑을 듣고 스트레스 받을수록 이 관계가 내게 필요한 관계인지 되짚어보세요. 5.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는 뭐든지 문제를 먼저 보고 칭찬 대신 걱정부터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하려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아. 꿈, 도전, 희망. 이 친구 앞에선 금지어예요.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우 씨 58세는 요즘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자신감을 얻고 싶어 고등학교 친구에게 말을 꺼냈죠. 나 요즘 창업 준비해. 작게라도 해보려고. 그런데 돌아온 말은 야, 그 나이에 뭘 해. 애들이나 하는 거지. 어설프게 하다 말면 더 후회할걸? 순식간에 의욕이 꺾였고 그날 이후 재우 씨는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든 꺼내기 꺼려졌습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의욕과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시작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무기력감이 쌓입니다. 말 한마디에 멘탈이 꺾이는 경험, 반복되면 지칩니다. 좋은 에너지까지 차단됩니다. 부정적 말은 기운을 빠지게 만들고 결국 긍정적인 사람들과도 거리 두게 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남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반복되는 회의감은 감정적 학대와 같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최소화하세요. 시도, 변화, 고민 등을 털어놓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건 내 방식이야 라고 경계를 긋는 연습을 하세요. 기록이나 주변 조언자와 먼저 소통하고 이 친구와는 감정적 안전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6. 남의 불행이 즐거운 친구. 남의 불행이 즐거운 친구는 겉으론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론 타인의 실패, 실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집이 그 모양이야? 고생 많겠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음. 그 나이에 이혼? 아유 그래도 너답네? 내가 승진 못한 거 사실 좀 놀랍진 않더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내 불행에서 자기 위안을 찾는 사람.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씨 54세는 최근 남편의 사업 실패로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 카드값도 밀려서. 그 친구는 말했죠. 어머, 너도 그렇게 되는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위로된다. 이런 데서 진짜 친구가 걸러지더라. 알지? 그날 이후 미경 씨는 이 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내 아픔이 소비의 대상이 됩니다.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닌 비교와 위안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민감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무서워집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과 함께 있는 셈이죠.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상대방을 계속 낮춰야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피로감이 누적되기 전에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특히 실패, 가족 문제, 재정 이야기는 금물입니다. 반응을 예의주시하세요. 말은 위로인데 얼굴 표정은 기뻐 보인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연락 빈도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7.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친구.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친구는 내가 살아온 시간, 선택, 노력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죠. 그게 뭐가 대단하냐? 그 직장 20년 다녔다고 자랑할 거 없어. 거기 다 별로야. 아이들 잘 키운 거? 그냥 운 좋은 거지 뭐. 지금 이 나이에 여행 간다고? 허세 부리지 마. 내 존재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씨 56세는 25년간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일하다 최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나와서 다행이야. 그 친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회사 너 없었어도 잘 굴러갔을걸? 인정받은 건 착각 아닐까? 그날 이후 상훈 씨는 자존감이 뚝 떨어졌고 자신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삶의 성과를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갉아먹고 나를 작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라는 불필요한 자기의심을 유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욕이 사라지고 관계도 회피하게 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와 자주 교류하게 되는데 그런 친구는 깨진 거울입니다. 당신의 삶을 왜곡시키고 점점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죠.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와 평가의 언어가 들릴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치 평가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와의 대화 주제는 감정 성취 공유 대신 정보 공유로 한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만날수록 기운이 빠진다면 감정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8. 부정 에너지를 뿜는 친구. 부정 에너지를 뿜는 친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 불만, 짜증, 비꼬므로 가득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거 해봤자 안 돼. 다 세상이 썩었지 뭐. 요즘 애들 다 버릇없어. 넌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이들의 대화는 언제나 희망 없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씨 60세는 은퇴 후 문화센터에서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수업 듣던 친구 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워봤자 뭐해. 늙은이한테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 그 돈이면 차라리 밥 한 끼 더 먹는 게 낫지. 영자 씨는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점점 수업에 가는 게 귀찮아졌고 나만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내 계획과 열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긍정적인 시도조차 헛짓처럼 보이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자책하게 됩니다. 자주 듣다 보면 불안감, 무기력감이 커지며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전염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들어도 뇌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죠. 이런 사람과 자주 교류하면 우울감과 짜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도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속에 방음벽을 치세요. 이 친구와 만날 때는 나의 이야기보다 듣는 쪽으로 태도를 조절하세요.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을 이런 친구와는 절대 나누지 마세요. 9. 은근히 무시하는 친구. 은근히 무시하는 친구는 대체로 친절하게 보이지만 상대방을 은연중에 깎아내리는 말투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너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묻는 거야. 아니,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 나이에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내가 너만큼 열심히 못하겠네. 나도 나이가 있어서. 겉으론 칭찬처럼 들리지만 내면에는 깔보는 기색이 엿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영 씨 58세는 항상 친구 지민과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민은 산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먹고 체력 관리하려고 산을 타는 게 그렇게 대단해? 난 다른 곳에서 운동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쉬는 게 낫지 않나? 이후 선영 씨는 등산을 갈 때마다 지민의 말이 떠올라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신감 저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며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의 편안함 깨짐. 초반엔 작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점점 친밀감이 떨어지며 불편한 관계로 변질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근한 무시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신이 실패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돼요. 자신의 가치를 방어하려면 적절한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가 느끼기에 불편한 발언이 계속되면 대놓고 말해보세요.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은 그냥 스치듯이 넘기되 내 입장을 분명히 해두세요. 이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조절하며 너무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해요.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10. 지나치게 의존하는 친구. 지나치게 의존하는 친구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이나 감정의 처리를 항상 남에게 기대려는 사람들입니다. 너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너한테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내가 좀 대신 전화해주면 안 될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건 너밖에 없어. 처음엔 정이 많고 친한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럽고 피곤한 관계로 바뀌기 쉽습니다.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호 씨 61세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병수를 오랫동안 챙겨왔습니다. 병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 성호야, 내가 병원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줄래?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또 뭐라 그러는데 너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 하루는 성호 씨가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자 병수는 토라진 말투로 넌 요즘 너무 변했어. 예전엔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도와줬잖아. 라고 말하며 관계의 서운함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성호 씨는 이후로 병수의 전화를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정서적 피로감 누적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한 느낌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갑니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자기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거절하면 죄책감 유발합니다. 난 너무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심리적 압박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나친 의존은 상호성 없는 관계를 초래하며 결국 피로감을 부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경계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친구 유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처럼 정중하지만 단호한 선 긋기를 하세요. 조언 대신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라고 말해 책임을 돌려주게 하세요. 모든 부탁에 응하지 말고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세요. 도와주는 범위를 정해두고 친절함과 희생을 구분하세요. 중년에 멀리해야 할 친구 타프 10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중년의 관계를 위해 나 자신을 지키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깊이입니다. 가끔은 친구를 끊는 용기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공감하셨다면 우리 동네 중년회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